2025년 4월 1일 미국 주식 특징주 그리고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실적 관심주 특징주 안에서 찾고 있거든요. 5종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언급을 하나하나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지수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41,200포인트였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41,600포인트가 단기 저항이었는데 돌파를 했고요.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못 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42,800포인트가 단기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어제 저항이 17,250포인트 부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뚫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사실은 17,05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리스크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막판에 올라오게 되면서 그나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17,000포인트는 단기적인 지지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18,000포인트 부근이 다시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17,240포인트 이전에 저점이었죠. 여기를 오늘 뚫고 올라가야지만 18,000포인트를 노려볼 수 있고요. 만약에 오늘 하락을 하게 되면 17,000포인트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P 500은 어제 5,500포인트가 중요 포인트였는데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인 저항으로는 5,700포인트가 단기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골드만삭스에서 2025년 S&P 지수 전망을 다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월가 주요 기관 중에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에 대한 영향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월 2일 날 관세에 대한 이슈, 4월 4일 날 중요한 지표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 월가, 파월의 경제 언급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는 변동폭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거의 대부분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나마 반등이 나왔던 게 유통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해 있는 모습을 확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술주는 좋지는 않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M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게 되면 거의 약세 위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 TSLA 그러니까 테슬라도 거의 8%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엔비디아 하락, 애플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하락, 알파벳 상승, 나머지 세 종목이 약세를 좀 보였는데 어제 리포트가 나왔던 게 테슬라 이슈가 좀 있었고요. 애플 이슈가 있었고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고 알파벳 이슈가 있었는데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탈리아 로마 외곽의 테슬라 매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고의적인 방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화재는 앨런 머스크 CEO가 정치 활동을 하고 있죠. 그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항의에 따른 우려로 방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티펠의 경우는 이 때문에 목표 주가를 455달러까지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프랑스에서 반독점 혐의로 애플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아이폰 16 출시 이후 중국에서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밝혔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투자 의견 비중 축소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코어이 위브의 실망스러운 IPO입니다. 코어이 위브의 전체 매출이 모두 엔비디아 칩 기반의 AI 서버 임대에서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이 매출 중에 60%가 마이크로소프트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코어위브의 경우는 매출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죠. 미중 파워 대결에 엔비디아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알파벳 얘기가 굉장히 좀 쇼킹하더라고요. 지금 AI 검색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광고 수익 모델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챗 GPT가 지금 검색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기반 검색 경쟁이 뒤처진다라고 한다면 2026년까지 실적에 대한 광고 수익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73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을 다 떠나서 M7은 차트를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약세가 좀 이어졌었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액면 분할인 거죠.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서 약세가 좀 이어졌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주봉으로 볼게요. 어차피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지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파워 대결 4월 2일 날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95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블랙웰이든 어떤 거든 캐파는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75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애플은 조정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197달러 부근에서 매수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0달러에서 221달러까지 떨어진 거 보게 되면 한 20% 정도? 10%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현금도 많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중국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마 실적을 조금 변경시킬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문제가 조금 있었던 내용이죠. AI 쪽으로 빠르게 진출을 할 것처럼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365달러가 지금 현재 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350달러를 한번 하회하고 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350달러 이하로부터는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 모아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365달러에서 1차 매수 345달러에서 추가 매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할로 지금 무조건 매수를 매일 하는 것도 방법인 거죠. 매일 한 주씩 하겠다. 혹은 매월 언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지지 나올 곳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옳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얘기가 나왔던 구글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추후에 좀 체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악재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150달러 부분까지 조정을 좀 보였는데 150달러는 지지입니다. 다만 150달러를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리스크 관리를 얘기를 하냐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회가 어디까지 있냐?
22달러, 3달러 부근이 그 다음 중장기적인 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의 경우는 지지에서 지지 나왔네요. 지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170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제의 저가였죠. 어제의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를 좀 하셔갖고 170달러에 다시 매수하는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괜찮은 매매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 했으니까 메타 볼게요. 메타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535달러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을 확인해 보게 되면 551달러거든요. 552달러 정도 돼 보이는데 그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무조건 552달러에서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구간을 좀 설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535달러에서 552달러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TSLA 뭐 반등이 나오고 하는 모습인데 뭐 절대 팔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150달러까지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M7 관련주 일단은 다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셉트 테라피틱스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92%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 장 마감 후에 109달러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은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합병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합병되게 되면 실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올해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시어스의 경우는 투르이스트에서 여성 타깃 에너지 음료를 출시했다라는 얘기, 그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실적과 함께 주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시어스 실적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셀시어스 홀딩스 최대한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 적자였고요. 2024년에 227억을 기록을 했다가 2024년에 순이익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로 보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 순이익도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EPS를 보면 체크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역시 실적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역시 4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4분기 실적까지 확인이 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네요. 36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네요. 36달러 돌파 시에 49달러, 50달러까지 보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달러 보시면 될 것 같네요. 49달러. 지금은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셀시어스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이체방크에서 굿이어 타이어 앤 러버 비용성 절감, 그 다음에 미중 관세 정책에 대한 수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은 제가 실적 체크 다 했다라는 거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세팅을 하는 거죠.
2024년 흑자 전환이 됐고요. 2025년에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PS 보시게 되면 4배죠. 47에 28이니까 순이익은 3배, EPS는 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겠지만 2분기 실적부터 턴 어라운드 된다는 걸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8달러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우리는이 아니라 저는 보수적으로 15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관세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테크는 어제 생물의약품 심사를 총괄하던 마크스 박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해서 모더나가 12%, 1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바이오엔테크 그다음에 세럽타 테라피틱스도 역시 약세죠. 로버트 케너디 주니어와 의견 충돌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결국 사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서 마라가 아니죠. 9%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로켓 모기지의 모회사 로켓 컴퍼니스, 미스터 그룹 인수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기타 뉴스로 보게 되면 어제 중국 대표 관련주가 약세가 좀 이어졌었고요. 코어위브 얘기를 위에서 해드렸죠. 위에서 해드렸고, 참고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는 제가 과거가 아니죠. 3월 달에 관심주로 좀 포함을 했던 종목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LA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를 좀 제시를 했는데 요거 실적은 엄청 좋아지는데 차트가 조금 애매해요.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보다는 중기적으로만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다시피 그 매출이 사상 최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이익이 2020억 원에 33억, 근데 38억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EPS 사상 최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좋아지는데 2분기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서 매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730달러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 나올 때까지 매매하시고 2분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610달러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만약에 최종 목표를 선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830달러까지 저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 얘기가 좀 있는데 세 가지 악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부 의존도, 주가 밸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 민감한 고베타 주식이라는 점 세 개가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특히 하락에 대한 악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진 개선이 가능한 기업, 거시 환경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기업, 이렇게 갖고 종목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종목은 오토데스크입니다. 오토데스크. 예전에 저도 오토데스크에 대한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 오토데스크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습니다. 꾸준하게 좋아졌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EPS도 역시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은 안 좋고요. 2분기 실적부터 좋아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4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6월 중순 실적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건 235달러냐 225달러냐 여기가 변수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35달러나 225달러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올해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건 320달러까지 보고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조정받게 되면 315달러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메이시스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로켓 컴퍼니스 이게 또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캐나다 구스,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스텔란티스는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는 거고요. 아이맥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맥스 뭐가 안 좋은데? 뭐가 안 좋네요.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맥스 넘어갈게요 그냥. 그다음에 US 스틸 이슈가 있었고요. 바이퍼 에너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UAL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동종업계 수요도나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 많이 올라갔다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뭐 첫 번째 요인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이 실적은 좀 주가의 위치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좋아지죠. 실적이 좋아집니다. 31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바뀌었고요. EPS가 9.45달러에서 12.59달러까지 됐죠. 1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2분기 실적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순이익이 거의 뭐 6배 정도 5배 6배 올라가고 있고요. EPS도 역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1분기 주가 떨어진 다음에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55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1분기 실적까지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2분기 실적이 뭐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95달러까지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윙스탑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카바그룹, 옥타, 퀘스트라 메디컬 테크놀로지스, 레드핀,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까지 나왔고요.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KLA, 오토데스크, 셀시어스 홀딩스, 굿이어 타이어 앤 러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실적과 차트, 그 다음에 M7까지 차트 분석해 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9시 반에 라이브 하고 있죠. 유튜브. 그것도 참여해 주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